자, 다들 반갑습니다. 요즘 코스피가 최고점을 갱신하고 미국 주식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나도 한번 투자해볼까? 지금이라도 좀 늦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들을 많이들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주식이나 코인 시장에 진입하기 전에 내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기초적인 부분들을 좀 잘 정리해 놓은 유튜브 영상들이 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초 강의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저희 코슈 경제 채널 방송을 또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기초에 대한 이런 갈망들이 좀 많으셨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좀 시즌별로 나눠서 이런 식으로 좀 기초 강의를 좀 다뤄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유튜브에 뭐 이런 종목 사라, 뭐 저런 종목 사라, 그런 영상들은 넘쳐나요. 근데 왜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 뉴스를 갖고 투자에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이런 내용들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초 강의가 나오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강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 강의에서 좀 다룰 이야기들은 첫 번째, 왜 투자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지, 그리고 두 번째,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왜 손해인지, 그리고 세 번째, 강세장에서 휩쓸리지 않고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주식이나 코인 투자분들 중에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이 늦었다, 혹은 나만 돈을 못 벌었다. 이 두 가지 마음이실 거예요. 코스피가 7천을 넘었다는데 나만 빼고 다 돈을 벌었나? 직장 회사 동료가 돈을 벌었대요. 국내 주식 투자해서 뭐 SK하이닉스 투자해가지고 차를 바꿨고 부모님이 선물을 해드렸대요. 집을 바꾼대요. 나만 투자를 안 해서 이렇게 소외되나? 이런 감정들을 많이 느끼실 겁니다. 지금 투자해도 될까? 늦은 게 아닐까? 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건데 전 개인적으로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코스피가 사상 처음 7천을 돌파를 했죠. 미국 증시도 지금 역사상 사상 최대치를 찍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누가 얼마를 벌었니, 뭐 차를 바꿨니,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럼 지금 주식이나 코인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생각일 겁니다. 너무 올랐는데 들어가자마자 떨어지는 거 아니야?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될까? 이런 감정이 원래 정상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시장에 진입을 하면 100이면 100 손실을 겪게 되거나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실 이런 마음이 더 증폭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렇게 기사를 보시면 신용융자 36조 원 돌파다, 사상 최대치다 라는 기사 보이시죠? 이렇게 빚을 내면서까지 주식 투자를 하니까 내가 좀 뒤처지지 않을까? 지금이라도 나도 빚내서 올라타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본질적으로 우리가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는 화폐 가치 하락인데요. 여러분들 현금만 들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자산의 가치가 계속해서 깎이는 거 알고 계셨나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의 현금의 가치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인플레이션은 일정 기간 동안 물가가 지속적이고 전반적으로 오르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1990년도 중후반에 짜장면 한 그릇에 2,500원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최소 7,000원에서 만원까지 갑니다. 약 2.8배가 오른 건데요. 이거를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증가했다, 인플레이션이 올랐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봅시다. 인플레이션 상승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화폐 가치가 하락했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여러분들 30년 전에 만원과 지금 30년 후에 만원의 가치는 동일합니다. 근데 그 만원으로 30년 전에는 짜장면을 4그릇을 사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한 그릇밖에 못 사 먹는 거죠. 그럼 인플레이션이 30년 동안 오른 것만큼 화폐 가치는 떨어졌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통장 속에 있는 여러분들의 돈은 녹는 얼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얼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녹죠. 최소 연 2에서 3%씩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봅시다. 여러분들이 은행에 있는 통장, 휴대폰 잔고로 봤을 때는 줄어들지 않았죠? 그대로 똑같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 시간이 지나서 봤더니 똑같은 돈이 찍혀 있더라도 화폐 가치는 하락했다는 거죠. 실제로 보시면 30년도 전에 짜장면 한 그릇에 2,500원이었고요. 라면 한 봉지에 200원이었습니다. 버스 요금은 400원이었고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억대였습니다. 지금은 얼마죠? 최소 5배에서 10배 가까이 오른 상태죠. 자, 여러분들 은행에서 적금들 많이 드시죠? 은행의 적금 이자율이 보통 한 2에서 3% 정도 되죠? 1년에 보통 물가 상승률이 3에서 4% 정도 오른다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행동들이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수익이라는 겁니다. 현금이 제일 안전하다? 이 생각은 가장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진짜 안전한 건 여러분들의 자산의 가치가 보존되거나 혹은 반대로 늘어나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게 진짜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 2020년도에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전 세계 경제가 마비가 됩니다. 자영업자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돈을 풀죠. 돈을 많이 푼다는 건 발행하는 돈의 양이 많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럼 당연히 시장에 풀리는 돈은 많아질 거고 돈의 가치는 떨어지겠죠. 이렇게 보시면 팬데믹 이후에
한국이나 미국이나 전 세계 통화량이 미친 듯이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즉, 돈이 많아질수록 돈의 가치는 떨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최근에 미국이랑 이란, 중동 전쟁이 발발을 했죠. 전쟁이 시작되면 뭐가 필요할까요? 정부는 돈이 필요합니다. 총도 만들어야 되고요. 미사일도 찍어야 되고요. 군인들 월급도 더 줘야 되고 이것저것 돈이 들어가요. 전쟁뿐만일까요? 경기가 침체되거나 경기가 둔화되면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돈 풀기인데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전염병, 전쟁, 경기 침체 이런 일들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반드시 일어났고 그 일이 일어날 때마다 전 세계 화폐 공급량은 늘어났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화폐 가치 하락은 일시적이 아니라 구조적이라는 거죠. 2008년도 전 세계 경기가 대공황을 겪었습니다. 2015년도 유럽의 그리스가 부도 사태를 맞았고요. 20년도 코로나 사태, 최근 중동 전쟁까지 모든 이런 위기들이 발생할 때마다 해결책은 돈 풀기였다는 거예요. 자, 그럼 구조적으로 돈이 계속해서 풀릴 수밖에 없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걸 우리가 인지를 했죠. 자, 여러분들이 체감할 수 있게끔 실제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1995년도 강남 아파트 한 채가 5천만 원이었습니다. 2025년도에는 자동차 한 대도 사기 어려운 가격이죠. 95년도에 내가 5천만 원 현금을 강남 아파트로 바꾸신 분과 그리고 현금 5천만 원을 그대로 들고 계신 분과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강남 아파트로 바꾸신 분은 자산이 최소 10배 이상 올랐을 겁니다. 현금으로 들고 있었던 분은 지금은 그랜저나 이런 고급 승용차 한 대 살 가격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금을 사거나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를 하는 건 돈을 버는 행위가 아니라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현금만 들고 있는 건 안전한 게 아닙니다. 점진적으로 느리게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자산을 투자하고 가지고 있는 건 욕심이 아니라 방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나는 월급 받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왜 투자까지 해야 돼? 월급으로만 난 살 수 있는데 부족하지 않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 누구는 부자고 누구는 가난하고 자산의 격차의 진짜 원인은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에 있습니다. 속상하지만 월급만으로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될 수 없는 시대예요. 자, 우리가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을 좀 나눠서 비교를 해볼 건데요. 근로소득은 말 그대로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 출근을 하거나 아니면 직장에 나가서 실제로 발로 뛰고 땀을 흘려서 버는 돈이 근로소득입니다. 하루 24시간이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 일을 할 수 있는 시간과 휴식을 취해야 되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어디 다치거나 아니면 몸이 안 좋거나 회사에서 잘리게 되면 수입도 당연히 멈추는 거죠. 자, 근데 자본소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본소득은 내가 잠을 자고 있어도 내가 갖고 있는 돈이 돈을 벌어오는 거예요. 내 돈이 일을 하는 거죠. 즉, 한계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론 머스크나 워렌 버핏 같은 이런 부자들은 자본소득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잠을 자고 일하지 않을 때도 돈이 들어올 수 있는 루프를 잘 만들어놨다는 점인데요. 또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도 어차피 임금이 상승하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한국을 기준으로 임금 상승률과 자산 가격의 상승률을 제가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근로자 평균 임금 인상률은 연 3에서 4%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연 7에서 10% 정도 된다고 하고요. 미국 주식의 평균 수익률은 연 약 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볼게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땀 흘리고 몸을 바쳐가면서 일을 해도 내 월급은 1년에 3에서 4%밖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반면에 아파트나 주식은 7에서 10% 가까이 오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자산 가격이 오르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 때문에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분과 자산이 없는 분의 격차는 계속해서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말을 다시 정리해보자면 일찍 자산을 형성한 투자자가 시간이 갈수록 더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부자들과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도 자본소득을 통해서 돈을 벌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코스피가 미친 듯이 상승을 하고 있죠. 코스피가 최근 1년 동안 거의 한 4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근데 최근 1년 동안 직장인들의 평균 연봉 인상률은 3에서 4%예요. 쉽게 말해 주식을 투자한 분과 투자하지 않은 분의 자산의 격차가 10배 가까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전처럼 열심히 살면 돼 이런 정신론은 통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게임의 룰이 바뀌었다는 걸 인정해야 되고요. 저는 자본소득을 쉽게 말해서 게임에 참가하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게임에서 이기는 자만이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게임에서 이기려면 이 게임의 룰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 게임에서 1등을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는지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게임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는 게임을 잘할 수 있게끔 만들어드리는 강의고요.
자, 여기까지 들으면은 조급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 나는 아직 투자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부자들과의 격차를 좁힐 수 있을까? 나는 이제 늦은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있는데 한 가지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강력한 무기가 존재를 합니다. 바로 시간, 즉 복리라는 무기인데요. 여러분들 진짜 자산 증식, 부자의 비밀은 수익률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이거는 내가 돈이 많다 그래서 부자라 그래서 다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본소득 게임 참가자들 대다수가 하는 얘기들, 핑계나 변명이 있습니다. 돈이 얼마 없어서, 시드가 적어서 이번에 돈을 얼마 못 벌었어, 수익을 못 냈어,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저는 그거 핑계라고 봅니다. 진짜 돈을 벌지 못한 이유는 시드가 없어서가 아니라 시간의 중요성을 몰랐기 때문이라 생각하는데요. 자, 아인슈타인이 복리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죠. 전 세계 8대 불가사의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부자 워렌 버핏의 자산 99%는 50세 이후에 만들어진 겁니다. 아마도 처음부터 돈이 많아서 처음부터 부자였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하셨을 건데 그렇지 않아요. 30살 때 재산이 약 100만 달러였고요. 50살 때 약 3억 달러, 그리고 60살 때 약 38억 달러, 90세 이후에 1000억 달러를 돌파합니다. 60년간 연평균 20% 수익률을 냈고 자산이 5,600배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 부의 비밀은 수익률이 아니라 시간에 있다는 겁니다. 자, 직관적으로 한번 비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A라는 분은 25살부터 시작을 해서 매달 30만 원씩 30년 동안 투자를 했습니다. 총 투입금은 1억 800만 원이고 연 7% 수익률을 거뒀어요. 30년 후에는 3억 6천만 원의 자산이 형성이 됐죠. 자, B씨는 35살부터 시작을 해서 A보다 더 많은 매월 50만 원씩 월 20년 동안 투자를 합니다. 총 투입금은 1억 2천만 원이고요. 연 7% 수익률을 내서 20년 동안 약 2억 6천만 원이 됐습니다. A는 한 달에 30만 원씩 넣었고 B는 한 달에 50만 원씩 넣었는데 총 자산을 따져봤을 때 A가 1억 원 이상 더 많이 벌었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더 많은 금액을 넣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랜 기간 그리고 빨리 시작했다는 겁니다. 즉 핵심은 금액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점이죠. 이 영상을 보고 내가 주식이나 코인 투자를 한다? 지금 시작 이 자체가 가장 큰 무기라는 거예요. 만약에 1년 늦게 시작한다? 그럼 여러분들은 남들보다 10발자국 이상 뒤처지게 되는 거죠. 많이 하는 실수가 돈이 많이 모이면 시작해야지, 공부를 좀 더 하고 시작해야겠다, 좋은 타이밍이 오면 시작해야겠다, 다음 달에 목돈이 들어오는데 그걸로 해야겠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이런 행동들이 모두 시간을 잃는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시드가 없어서, 현금이 없어서 투자에 실패했다, 수익을 못 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때는 한창 상승장일 때죠. 점심시간에 회사 동료가 수익 봤다고 이야기하고 뉴스에서 최고점을 찍었다는 이야기가 돌 때 대다수의 분들이 나도 해볼까? 라는 생각을 갖고 주식이나 코인 시장에 빠르게 들어옵니다. 근데 그런 행동들은 정반대로 투자하고 있는 거죠. 보통 시장 사이클은 수년 동안 횡보하거나 하락장이 지속되다가 단 몇 개월 동안 상승장이 유지되는 이런 구조적 흐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짧은 상승장 안에서 빠른 시간 안에 수익을 내려면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이 수익률이 높은, 많이 오를 것 같은 이런 종목들을 위주로 찾죠. 그러니까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죠. 시간으로 벌 생각이 아니라 수익률로 벌 생각을 하니까 미끄러지는 겁니다. 투자의 가장 기본 원칙은 좋은 자산이나 그런 기업들을 보유하고 천천히 시간을 투자하면서 가져가는 게 자본 투자의 기본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 투자는 지금 당장 바로 시작해야 됩니다. 단 시작했다고 바로 매수하고 매도해서 수익을 내야겠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시장이 좋을 때만 반짝하고 시장이 꺾이면 그만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평생 하는 게 자본 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이 우선이 아니라 천천히 시간을 두고 수익을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완벽하게 준비하고 시작하려고 하면은 그때는 늦어요. 작은 금액이라도 지금부터 시작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단돈 몇만 원을 지금 투자한다 그래서 뭐가 달라질까? 인생이 바뀔까? 라는 생각보다 그 몇만 원이 몇십만 원이 되고 몇백, 몇천이 돼서 여러분들이 자산가가 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이런 분들 계실 겁니다. 투자해서 뭐해? 어차피 나는 노후 연금 나와. 연금액이 나오니까 그걸로 살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국민연금은 기본 그냥 생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후 보장이 아니에요. 노후 보장은 결국 본인들이 만드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국의 지금 평균 수명이 약 84세라고 합니다. 평균 은퇴 연령도 약 49세고요. 여러분들이 은퇴하고 나서도 30년 이상을 더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지금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월 60만 원대라고 하죠. 소득을 대체하는 율이 약 4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 국민연금의 기금마저도 고갈되는 예상 시점이 2055년도경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그럼 쉽게 말해서 2055년도 되면 국민연금의 기금이 부족해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30대에서 40대 분들은 나중에 국민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 지금이라도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노후를 평생 책임져 줄 수 있는 주체도 없을 뿐더러 힘든 삶을 살아가야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본소득, 자본투자는 죽을 때까지 평생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왔던 겁니다. 노후가 돼서 몸이 힘들면 근로소득은 더 이상 못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하죠. 그럼 우리는 안전하게 배당을 받고 노후를 지내던가 부동산이나 주식, 코인과 같은 투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노후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상을 보시면서도 많은 분들이 좀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투자라고 얘기를 하면 도박이다, 투기다 라는 이야기를 아직까지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왜 주식이나 코인 투자를 투기라고 생각을 할까? 도박이라고 생각을 할까?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 분들의 대다수 공통점은 실제로 본인들이 투자 시장에 들어와서 돈을 잃은 분들이 대다수라는 겁니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투자를 했고 옳지 못한 종목들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런 선입견이 생겼다는 거죠. 여러분들, 투자는 도박이 아니라 가치 창출입니다. 투자는 남의 돈을 빼앗는 거다. 투자는 일 안 하고 돈 버는 비양심적인 행위다. 여러분, 이거 다 틀렸습니다. 투자의 본질적인 진짜 의미는 기업들한테 자금을 공급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 볼게요. 삼성전자는 사람을 고용하고요. 연구하고 제품을 만듭니다. 만들기 위해선 돈이 필요하겠죠? 그럼 그 돈을 어디서 조달할까요? 주식시장에서 조달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에 투자를 한다는 건 그 돈이 삼성전자로 들어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럼 그 돈을 갖고 직원을 뽑고요. 반도체를 만들고 연구하고 제품을 만듭니다. 그럼 그 과정에서 일자리가 또 생기고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기업에 취직을 해서 월급을 받고 그 월급을 토대로 생활비도 충당을 하고 맛있는 음식도 사 먹습니다.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받는 월급, 근로소득이 기업한테 나오고요. 그리고 그 기업은 여러분들이 주식을 투자한 자본금을 바탕으로 성장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주식을 투자하는 그 행위와 내가 월급을 받는 행위가 돌고 도는 순환 흐름이라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편합니다, 여러분들. 월급을 받는 건 내가 일해서 가치를 창출하는 거고요. 이걸 근로소득이라 그러죠. 투자하는 건 내 돈이 일을 해서 가치를 창출시키는 겁니다. 돈이 일을 하게 만드는 거죠. 이걸 자본소득이라고 합니다. 둘 다 똑같이 정당하고요. 둘 다 똑같이 가치 있는 일입니다. 회사가 수익을 발생해야 여러분들이 월급을 받는 거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건 죄책감을 가질 일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사회가 정상적으로 굴러갈 수 있게끔 만드는 구조입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반도체 사업을 직접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최소 30조 원 이상이 필요하겠죠. 공장도 짓고 직원도 뽑아야 될 겁니다. 아니면 자동차 회사를 만들고 싶다. 아니면 AI 기업을 차리고 싶다. 수백억에서 수천억 원의 천문학적인 자금이 들어갈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단돈 100만 원으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업 주식 한 주만 사더라도 그 회사의 주인이 되는 건데요. 삼성전자 주식을 샀다고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삼성전자랑 동업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반도체 기업을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죠. 애플 주식을 사볼까요? 여러분들이 아이폰을 만드는 애플과 동업을 하는 겁니다. 엔비디아 주식을 사볼까요? 엔비디아와 동업을 한다는 겁니다. 개인의 한계를 자본으로 뛰어넘는 방법이라 볼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투자는 뭐 도박이야, 투기야, 잘못된 거야 라는 관점보다 내가 직접 하지 못하는 사업에 동업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사회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구성원 중에 투자자로서 이바지하는 역할이라 생각을 하시면 투자는 절대 나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많은 초보자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추천 종목을 따라서 사는 거, 친구가 얘기해줬던 이런 정보들을 믿고 사는 거, 그리고 뉴스를 보고 급하게 들어가는 거, 이런 부분들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이런 투자자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냐면 순서가 잘못됐기 때문인데요. 잘못된 순서를 말씀드리면 일단 종목부터 고릅니다. 시장 흐름은 아예 모르죠. 그리고 나서 운에 맡겨요. 이건 진짜 도박입니다. 올바른 순서는 뭐냐면 시장의 큰 흐름을 이해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자산군을 선택합니다. 주식을 할지 채권을 할지 코인을 할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자산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좋은 동업 상대를 선택을 하는 거죠. 삼성전자를 할지 아니면 SK하이닉스를 할지 아니면 엔비디아를 할지 혹은 비트코인을 할지 좋은 동업 상대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뭘 사야 될지부터 정한다? 그러면 무조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최종적으로 오늘 배운 거 좀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들의 화폐 가치는 매년 녹습니다. 두 번째, 월급만으로는 여러분들의 자산을 만들 수 없습니다. 돈이 24시간 동안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시간은 가장 큰 무기입니다. 수익률이 우선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두고 투자를 해야지만 여러분들은 자본 투자 게임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즉, 시간이 가장 큰 무기고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승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가 절대 안 된다는 거. 다섯 번째, 투자는 도박이 아니라 가치 창출이라는 점. 전 제 생각에는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봅니다. 가만히 있는 게 가장 큰 리스크고 가장 큰 실패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왜 투자를 해야 되며 자산의 가치가 왜 높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2강에서는 같은 뉴스를 보더라도 누구는 벌고 누구는 잃는 이유를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결과가 왜 엇갈릴까? 누구는 이렇게 벌었고 이런 부분들을 좀 다뤄드릴 겁니다. 시리즈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면 아마도 여러분들의 투자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있지 않을까 약속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1강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2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 댓글창에다가 궁금한 부분들, 질문들 남겨주시면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코슈 경제 채널이었습니다.